그러니까 호르몬이 적은 것 그 자체보다도 갑자기 적어지니까 그것에 내 몸이 적응을 하지 못해서 그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어요. 그 부족한 것을 계속 채워주기만 하다 보면 내 몸은 계속 스스로 적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계속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박경수 원장님과 갱년기 증후군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보통 50대 전후의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청객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네, 이 갱년기가 뭐 거의 웬만한 분들은 다 찾아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개 갱년기란 그 여성들에게 있어서 그 49세를 전후해서 그 월경이 없어지는 그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노화에 의해서 또는 평소에 있던 어떤 질병에 의해서 그렇게 난소 기능이 쇠퇴를 하면서 폐경에 이르게 되고 이 폐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또는 신체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데 네.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갱년기 증후군이라 하고요. 어쨌든 이 갱년기라는 것은 근데 여성에게뿐만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 여성 갱년기에 국한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생리가 끝나는 그 예. 갱년기의 기간에 나타나는 증상이 갱년기 증후군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갱년기 증후군이다. 이때 증후군이라는 것은 그 신드롬이라고 하거든요. 그 신드롬이라는 것은 그 어떤 특정 질병으로 이렇게 하나로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현재 내 몸에는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든 그런 증상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특정 질병명으로 묶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냥 하나로 묶어서 신드롬, 증후군이다 이렇게 일컫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근막 통증 증후군이다 그러면 근막에 어떤 염증이나 특정 원인은 찾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내 온 몸의 근육과 관절은 많이 아프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들을 묶어서 근막 통증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갱년기가 되었을 때 뭐 가장 많이 찾아오는 안면 홍조 또는 뭐 얼굴이나 등 쪽으로 푹 하고 올라오면서 나는 땀 그리고 관절 동통 불면증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통틀어서 이렇게 갱년기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갱년기 증후군은 저는 어떤 특정 질병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겪게 되는 그 노화 과정의 일부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가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사춘기가 되면 갑작스럽게 성장을 하면서 신체적으로는 어떤 성장통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심리적인 갈등 그리고 갑작스러운 성격의 변화 이런 것들로 사실 온 가족이 정말 홍역알듯이 많이 힘겹게 그렇게 지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 몇 년이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어엿한 그 사회인으로 잘 성장해 가고 이런 것처럼 갱년기를 맞이했을 그 당시에는 정말 여러 가지로 너무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은 가볍게 관조하듯이 그 갱년기를 관통하면서 지나가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갱년기를 잘 보내시려면 네. 이 증상이 갱년기 증후군이구나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히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증상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갱년기 증후군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네. 그 갱년기를 맞은 여성분들이 한 75%가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증상이 안면 홍조. 네. 그 안면 홍조가 그냥 뭐 조금 붉어지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홍옥처럼 빨개지니까 네. 이렇게 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아니면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얼굴이 갑자기 붉어지니까 그것이 이제 심리적인 위축감으로 이어지죠. 네. 어쨌든 이렇게 안면 홍조 그리고 홍조와 더불어서 이제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훅 올라오고 열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땀이 주로 머리나 얼굴 그리고 등 쪽으로 이렇게 이제 치우쳐서 나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주된 증상이에요. 안면 홍조, 열감, 땀. 그런데 이제 이 원인을 보자면 이것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서 그 열이 위로만 뜨는 거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호르몬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은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일종의 혈액순환 장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서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지만 그 반면에 손발은 굉장히 차가워지는 분이 있어요. 그 전에는 몸이 따뜻했는데 갑자기 손발이 차가워진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혈액순환 장애 이제 그 또 다른 면인 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이제 아랫배는 굉장히 차가워져요. 네. 그러면서 요실금이라든지 빈뇨 그리고 야간뇨. 그러니까 밤에는 소변 보러 일어나면 안 되는데 소변 보러 막 몇 번씩 4번, 5번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뇨생 시기의 위축과 그 다음에 질 분비물이 감소를 하면서 이제 성욕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성욕이 없어지고 그리고 질 건조증으로 인해서 실제로 어떤 부부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그 이제 뼈의 보호 작용을 하는 그런 호르몬의 분비가 이제 적어지면서 골밀도가 낮아지는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이제 골다공증으로 이행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또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찾아오고 또 뼈와 온몸의 관절에 그 통증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갱년기가 되면 갑자기 왜 뱃살이 찌냐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여성 호르몬이 그 지방을 분해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 네네. 그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면서 나는 똑같이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아랫배에 이렇게 비만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신체적으로는 이제 대략 이 정도의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신체적 변화도 정말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뭐 이런 신체적 변화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 이외에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가장 주된 증상은 갑작스럽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거예요. 막 놀란 것처럼 네. 이렇게 두근두근하거나 아니면 쿵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이런 현상이 들다 보니까 뭐 낮에는 뭐 그럭저럭 지냈다 치지만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것은 이제 편하지가 않으니까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잠을 아예 들기 힘들다든지 잠이 들긴 들었는데 자꾸 깨고 한 번 깨면 잠이 다시 이제 안 들게 되고 이렇게 이제 천면 깊은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이제 꿈을 많이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도대체 내가 잔 건지 안 잔 건지 이렇게 수면과 관련해서 많은 장애들이 일어나고요. 또 이 시기가 되면 그 자율신경 기능의 어떤 균형이 깨지면서 뭐 이제 기분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뭐 불안해진다든지 우울하다든지 아니면 신경이 예민해져서 뭐 신경질적으로 가족들을 이제 힘들게 하는 거죠. 신경질적으로 변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건망증이 심해진다든지 또는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고통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제 그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이제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면서 자신감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심리적인 그 변화들이 근데 폐경과 관련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감정이라든지 정서 상태에 따라서 사람마다 그 서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더 심하게 나타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별다른 증상이 없이 아예 증상이 없이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갱년기에 어떤 호르몬 변화와 관련해서 증상들이 좀 더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평소에
내 감정 상태 그리고 또 정서 상태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더 심하게 경험할 수도 있고 또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 갱년기를 맞이하기 그 이전에 나의 그 정서 상태를 좀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기본적인 신체 건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게 그러면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이 모든 변화들이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49세를 전후해서 대략 한 45세에서 55세 이 무렵이 되면 네. 이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그 분비가 현격하게 낮아지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생식 기능인 그 생식 기관인 난소의 기능이 이제 그 저하가 되면서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겪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러니까 호르몬이 부족하다고 해서 호르몬을 채워주는 이제 그런 요법을 쓰기도 하는데 네. 호르몬의 부족이라는 것 그 자체보다도 호르몬 변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는 것. 그러니까 호르몬이 갑작스럽게 감소를 하니까 네. 그거에 적응을 잘 못해서 오히려 몸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말이 그 말인 것 네. 같지만 예를 들어서 감기가 그냥 한참 추운 겨울에 보다도 오히려 추워지기 시작하는 그 무렵 환절기에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것에 적응을 못해서 감기가 걸리고 이렇게 몸살을 앓듯이 이 호르몬 분비가 적어지면서 그러니까 호르몬이 적은 것 그 자체보다도 갑자기 적어지니까 그것에 내 몸이 적응을 하지 못해서 그런 갱년기 증상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내가 더 힘들게 이제 느끼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나면 오히려 이제 몸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호르몬 변화에 대한 몸의 적응은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좀 나타나는 강도도 다를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갱년기 이 증후군을 악화시키는 요인인가요? 이제 그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난소 기능 저하에 의한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호르몬 변화 또 몸의 노화 이거 말고도 어떤 가족력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는 흡연에 의해서 그리고 불규칙한 어떤 생활 습관 그러니까 밤에 늦게 잔다든지 이렇게 뭐 또 식습관 자체가 뭐 네. 밤늦게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그것을 더 가중시킬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요인인 것 같아요. 네. 그 스트레스가 평소에 심했던 분들은 갱년기도 굉장히 힘들게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외에도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은 그 갱년기 증상을 더 심하게 그렇게 경험하면서 지나가고 있어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호르몬제를 복용하시는 분들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실제로 좀 많이들 복용을 하시는지. 굉장히 많이 복용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떤 경우에는 주사제로 맞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갱년기 증후군을 이제 질환으로 보고서 여성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네. 이제 오랫동안 이제 시행되어 왔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어요. 이제 이 호르몬제 투여를 5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네. 그 이제 자궁 내막암이라든지 또는 유방암에 그 유발률이 훨씬 높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어느 해에 그러니까 유방암에 걸린 분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해에 보니까 급격하게 늘어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그 역학조사를 하니까 그분들이 그 여성 호르몬을 투여한 분들에게서 그 이제 유방암이 더 많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여성 호르몬제를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투여해 오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갱년기 증상을 심하게 겪는 분들은 이제 현재에도 호르몬 투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뇨가 찾아왔을 때, 그러니까 당뇨라는 것이 인슐린 호르몬이
이제 췌장에서 분비를 잘 못하다 보니까 이제 당뇨가 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 그 호르몬제를 먹게 되거나 이제 주사로 맞게 되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내 몸의 어떤 환경의 개선 없이 호르몬제를 투여한다. 그러면 오히려 내 몸에서는 그 이제 췌장에서 아예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이제 분비할 어떤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조절 기능을 아예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 호르몬이 왜 분비가 안 됐었나, 또는 내 혈당을 왜 조절하지 못했나, 그 환경을 개선을 시키면 당뇨가 저절로 치료가 될 텐데, 그런 근본적인 개선이 없이 호르몬제만 계속 투여를 하게 되면 내 몸은 오히려 외부에서 들어오는 호르몬에 의지를 하게 되고 네. 그 몸 자체의 개선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 여성 호르몬제도 비슷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호르몬제를 투여하다 보면 지금 당장은 몸이 편안해지지만 분명히 노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이제 발현이 된 건데, 그 노화 과정에 대한 어떤 개선이 없이 호르몬제에만 의존하다 보면 그게 장기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뭐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호르몬제를 의지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내 몸의 상태를, 그 노화의 과정을 해결해 보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하게 증상이 있어서 일상생활 자체를 할 수 없다, 이럴 때만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식으로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호르몬의 분비가 좀 줄어들어서 생기는 문제면 네. 호르몬을 채워주면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은데 네.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호르몬제를 채워주면 네. 지금 당장은 편안하지만 이제 저희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호르몬이 갑작스럽게 이제 적어지면서 그거에 몸이 적응을 못해서 네. 갱년기 증후군이 생기는 거라고 했는데, 네. 그 부족한 것을 계속 채워주기만 하다 보면 아. 내 몸은 계속 스스로 적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계속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누구랑 나가서 싸우는데 자꾸 부모님이 가서 대신 싸워주면 내 스스로 그 친구들과의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해결력이 없어지는 것처럼, 예, 스스로 그 몸 상태를 개선하는 그 조건이 마련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예, 지금 당장 안 불편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다른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